네, 반갑습니다. 부공배 매니저 삐니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하고요, 우리 카페 회원분들이 얘기 나누고 계시는 내용 중에 눈에 띄는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공배 사이트, 네이버 카페 부공배 검색하시면 나오는데요. 이 카페는 현업 공인중개사분들이 커뮤니티하고 소통하는 그런 카페입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접하는 뭐 어떤 강의나 책 뭐 그런 것보다 실제 현업에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와닿는 내용도 훨씬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쨌든 현업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중개업을 준비하시거나 이제 입문하셨던 분들은 반드시 보셔야 되는 커뮤니티입니다. 네이버 검색하셔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카페 회원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눈에 들어와요. 먼지네님이 글을 올리신 글인데요. 요거는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소속 공인중개사로의 이직을 고민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현업 공인중개사분은 아니시고 중개업 창업 내지는 소속 공인중개사로의 직업 전환을 고민하고 계시는 거죠. 대기업 경영 지원 직무에 이제 재직 중이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런데 여기가 많이 힘든가 봅니다. 전임자들이 뭐 1년도 못 버텼다. 그리고 본인은 2년까지 최장 기간 동안 버티고 있다. 그 전에 다른 회사들도 다녔는데 이렇게 힘든 곳이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이 얘기 들어보니까 뭐 밤낮이 없나 봐요. 여행도 못 가보고 주말에 불려나가고 뭐 극심한 스트레스. 그래서 연봉이 아마 이것저것 떼고 500이 좀 넘으시는가 봐요. 제가 댓글을 봤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극심하게 스트레스가 오고 힘들다. 아이 키울 시간도 없다. 그래서 고연봉을 버리고 나름 고연봉이긴 하죠. 500이 넘으니 공인중개사로의 길을 꿈꾸고 있다라고 글을 남겨주셨어요. 아마 30대 아이의 엄마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부공배 카페 내용들을 쭉 보고 있다. 얼마나 힘든지 이제 어느 정도 가늠하고 있다. 각오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근데 이제 본인도 회사에서 안 해본 일이 없고 안 겪어본 일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진하고 있는 직장일 역시도 굉장히 힘들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가 좀 와닿네요. 최소한 소공으로 일하면 아이 등원은 제가 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글까지 올리셨어요. 아마 지금 회사 생활이 정말 타이트한가 봅니다. 실제 이제 대기업이나 연봉이 좀 높은 곳은 일단 직무가 이제 올라가기 전에 뭐 대리급 이하라든지 이런 분들은 굉장히 일과 업무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걸로 압니다. 많이 일을 시키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아마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직을 생각하는데 공인중개사 창업 내지는 소공으로의 변화를 깨하려고 하는데 카페에서는 정년까지 버텨라 라는 글이 보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흔들린다. 정말 공인중개사는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고강도의 업무 그리고 고스트레스의 직무 그것을 상회할 정도로 힘들고 어렵냐. 그러니까 현실적인 질문을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하는 만큼 벌어가는 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일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 좋은 사람들과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1, 2년 정도 소공으로 버텨보자 한다. 아마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고민일 것 같아요. 내가 다른 곳에 이제 취직을 하고 있다면 개업 공인중개사 내지는 소속 공인중개사로 새로운 일을 이제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서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것은 기존 일을 빠져나와서 환경이 바뀌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일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요 작성자께서는 기존의 일이 너무 힘든가 봅니다. 어느 정도 급여는 보장이 돼 있지만 본인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그러니까 먼저 들어오신 선배님들도 못 버티고 그만둘 정도로 오히려 본인이 2년 동안 일을 해온 게 최장 기간일 정도로 다들 못 버티고 나갈 정도의 고강도다. 그리고 스트레스도 굉장하다. 직장 상사 주는 스트레스, 정치질, 공휴일에도 모시고 일함, 여행 한 번도 못 가보고 갑자기 주말에 불려나가고 어떤 상황인지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이걸 탈출해보고자 내가 공인중개사를 꿈꾼다.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조언을 주실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댓글을 이제 다시는 분들은 각자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이제 의견을 주게 되는데 사실 이 공인중개사뿐 아니라 자영업,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도 자영업 일종이니까요. 대부분의 자영업이 7, 80% 이상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지도 힘들어요. 당연히 공인중개사 이 중개 업무도 7, 80%는 유지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카페에서 댓글을 통해 조언을 주시는 분들의 비율이 아마 7, 80%는 본인의 일을 그대로 계속해라. 중개업 만만치 않다. 어렵다. 힘들다. 아마 그런 얘기들을 더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 비율 따라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댓글이 훨씬 많은 상황임을 감안하고 이제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어떤 일이라도요, 자영업이 지금 너무 힘듭니다. 저는 이제 중개업뿐 아니라 주변에 장사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소규모 어진 조금 규모 있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 굉장히 다 힘들어요. 몇몇 업종 빼고는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폐업을 못해서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비단 중개업만 힘든 건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개업으로 시작을 하시게 되면 여성 이제 공인중개사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남편 급여가 1000 이상
그래서 초반에 소득이 없어도 버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눈에 띕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내가 짧게는 3개월, 6개월 이상 수입이 일정치 않더라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남편분의 수입이 되어준다라고 하면 저는 해볼만한 일이라고 생각은 해요. 이 중개업이. 반대로 만약에 남성분이 한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주력 직업으로 경험 없이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데, 이 질문자님은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저는 한번 해봐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자, 이렇게 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회사에 일을 해주는 일 있잖아요. 직장 생활이 되겠죠. 저는 우리 사회가 돌아가려면 직장 생활, 직장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거의 다수가 직장인이죠. 그리고 소수는 그 직장인을 채용을 해서 본인의 사업을 꾸려가는 CEO 내지는 리더가 될 것이고요. 그죠? 이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실제. 근데 이제 우리 공교육도 그렇고 우리 이 사회도 그렇고요. 다수가 일을 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소수가 리더가 돼야 이 사회가 돌아가긴 해요. 그래서 리더가 이끌고 밑에 일을 하는 사람이 따라가는 구조죠. 그런 구조가 형성이 돼야 이 사회가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렇다 보니까 철저하게 이 사회의 교육과 또 우리들의 마인드가 그렇게 세뇌되어 오고 있습니다, 사실. 왜냐, 그렇게 해야 세상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직장을 다니고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 둔 곳에 들어가서 본인의 일, 본인의 분야를 열심히 해라. 사실 그 일이라는 게 본인이 할 일이기는 하지만 그 일 자체는 본인을 위한 일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죠? 급여를 받는 그 목적의 일이지 그 일의 나아감과 발전을 리더들의 목적에 위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고 여건만 된다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저는 해보기를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500, 600 월급을 받으면서 그 회사의 성장, 그 회사의 발전만을 위해서 내 모든 에너지와 노력을 갈아 넣는 것은 저는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건상 내가 돈을 벌어야지만 먹고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 가정을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당연히 직장생활도 하는 게 맞겠지만, 기회가 된다면요, 자기 발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보고 싶으면 그 일을 발전시키는데 내 노력과 에너지를 써보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본인이 발전을 하고 내가 내 일을 직접 꾸려나가고 운영해 봤을 때의 생각들, 노력들, 그리고 기회비용들, 정말 많은 것을 저는 얻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같은 노력을 하는데 왜 회사, 그러니까 남의 일을 위해서 내 노력과 에너지를 다 갈아 넣느냐 이거죠. 기회가 된다면 그 노력을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 무엇을 위해서 한번 노력과 에너지를 쏟아보는 것도 좋다 이 얘기입니다. 해서 그 중에서 저는 이 중개업도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사람과 사람 간의 부딪힘, 사람과 사람 간의 일을 조율하는 일이에요. 물론 돈이 오가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스트레스 받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주도적으로 내 일을 하면서 사람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해요, 이 중개업이. 저는 정말 많은 자영업도 해보고요. 지금도 많은 자영업과 개인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일을 도와주는, 이제 마케팅을 좀 해오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알아요. 그런 분들과도 많은 얘기를 해오고 있는데, 이 자기 일을 발전시키고 성장시켜 나가는 사람들은 마인드가 틀립니다. 완전히 달라요. 내가 딱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을 하고 급여를 받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마인드 포인트가 생깁니다, 실제. 물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자영업을 시작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긴 하죠. 그런 경우는 굉장한 로스가 되고 고립이 되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해요, 사실. 그럼에도 이 질문자분께서는 남편분이 1000 이상 이제 소득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직장인이 너무 힘들다면 본인이 하고 싶은 일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 글에서 느껴지는 것은 글쓴님이 굉장히 좀 주도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직장 생활에서 자영업으로 넘어오시는 분들, 혹은 정해진 일, 뭐 공직자라든지 딱 이렇게 바운더리 안에서 정해진 일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자영업 이쪽으로 넘어왔을 때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주어진 일을 하는 거하고요, 내가 아예 없는 것을 찾아가면서 부딪혀가면서 내 사업 영역을, 바운더리를 만들어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실제 자영업을 많이 해오셨거나 영업을 좀 많이 해보셨던 분들이 중개업 오면 살아남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내가 정년 퇴임을 하고 어떤 회사에서, 아니면 공직에 있다가 이렇게 오셔가지고 중개업을 딱 시작하시는 분들은 일 잘 못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다는 얘기예요. 왜? 내가 만들어가는 것에 익숙지 않아서 그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무실 선정부터요. 또 이렇게 인테리어하고 간판하고 사무실 열어서 오픈했다면 그 다음부터 물건 확보도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또 두리번거리고 찾아다니고 부딪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파트를 한다 치면 공동중개하려고 주변에 인사도 드려야 되고, 상대방이 좋아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일을 내가 먼저 부딪혀 가면서 상대방의 눈치를 봐가면서 고개를 숙여가며 이렇게 내가 자세를 낮추면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상대방 눈치가 좀 보이더라도 내가 먼저 들이밀고 웃어야 되고, 그렇게 인적 인프라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렇게 나한테 방향과 길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내가 만들어가는 거, 이게 생각보다 힘듭니다. 직장생활 하셨던 분들은. 지금 내가 이제 직장생활을 하니까 너무 힘든, 내가 정말 이 스트레스만 아니면 내가 어떤 것도 하겠다 했는데 막상 나오면 뭘 할지 갈피를 못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변에 중개업을 잘하고 계시는 멘토분이 있으면 가장 좋아요. 그 멘토는 실제 중개업에 진심인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보면 교육도 있을 것이고 책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취합할 수도 있는데, 현업에 계시는 분들의 실제 내 상황과 비슷한 사람이 헤쳐나가고 이겨났던 상황들에 대해서 조언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한데, 주변에 없으면 강의든 책이든 간접 경험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이 일은 본인의 상황과 여건 생각이 결합돼서 만들어 나가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경험 이야기들도 사실 어느 정도 참고사항이지, 그대로 했을 때는 또 내가 적용하는 이 부분이 좀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 성향과 내 스타일에 따라서 정말 망망대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사람을 만나고 인적 인프라를 늘리고 또 물건을 확보하고 마케팅, 홍보도 해보고 사람이 왔을 때 한번 밀당도 해보고,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나간다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셔도 저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절대 주어져 있는 바운더리 안에 특정 일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질문자님이 중개업, 자영업을 시작하면 그 어떤 다른 자영업보다 열심히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 되는 일입니다. 장사만 해도요, 솔직히 예를 들어서 음식 장사만 하더라도요, 열심히만 내가 음식 예쁘게 만들고 좀 마케팅하면 어느 정도 올라옵니다. 내가 사람을 부딪혀가면서 실제 직접 영업, 다이렉트 영업처럼 그렇게 안 해도 어느 정도 레벨 올라와요. 근데 이 중개업은 그것보다는 한 단계 더 위의 일입니다. 왜? 내가 물건 확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바운더리, 인적 인프라도 만들어야 되고요. 중개업 하시는 분들끼리, 혹은 그게 아니라면 내가 뛰어다니면서 물건 확보를 하셔야 되거든요. 배우의 원룸 다가구가 있다면 원룸 임대인들 전화번호 찾으려고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지 하고 본인이 스스로 노력해가면서 찾아봐야 되는 거죠. 상가도 마찬가지, 상가관리단을 가든지 명함을 돌리든지 이렇게 해서 집을 내놓을 사람, 집을 임대줄 사람, 상가를 임대줄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중개하시는 분들이 좀 소극적이거든요. 열심히 정말 내가 적극적으로 뛰어다니면서 물건 확보할 수 있다. 왜? 보통의 공인중개사 소장님들이 이걸 잘 안 하거든요. 그걸 내가 조금 이렇게 다니다가 핀치 맞더라도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 마인드를 가져가야 돼요. 실제 해서 그런 노력과 마인드를 가지고 움직여볼 자신이 있다, 용기가 있다면 과감하게 한번 해보시라 추천드립니다. 글쓴님께서 고민하시고 스트레스 받는 직장생활 못지않게 중개업도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내가 사무실의 대표라 하더라도 남들은 서비스업으로 지불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만큼의 인정과 대우를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 간에 딱 맺고 끊음이 있고 우직한 모습, 또 사람을 대하는 능숙함이 있다면 또 내가 사람 간에 어느 정도 질서를 잡아가면서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게 또 중개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내가 한번 부딪혀 보면서 만들어 가 보겠다, 그런 마인드 있으시면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자님은 아무래도 이걸 보니까 내가 쉴 시간이 아무것도 없다, 진짜 내 시간 하나도 없으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싶지는 않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중개업도 주거용 주택을 다룬다 치면 주중 주말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 직장 생활보다 장점은 내가 주말을 비우려면 비울 수 있기도 해요. 내가 정하는 거니까요. 그런 장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자영업의 특성상 내가 항상 쉬고 싶을 때 쉴 수 없는 건 별반 사실 다르지 않다. 내가 시간 조율은 좀 가능하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서 이 중개업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을 느끼실 것까지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자영업이 더 힘듭니다, 실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음식점 프랜차이즈 하나 차리려면 얼마든지 아세요? 한 3, 4천짜리 30평 상가 없고요, 그렇게 하더라도 1억 5천 들어가요. 많게는 2억도 들어갑니다. 인테리어하고 주방 만들고 홀 만들고 교육비 들고 체인비 들고. 그러니까 그에 비하면 사실 중개업은 설령 안 되더라도 비용이 좀 적다. 물론 그 비용이 누군가에는 큰 비용일 수도 있지만 내가 사람을 배우고 내 일에 대해서 한번 치중을 해보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저는 한번 해봐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내가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자, 밑에 댓글들도 많은 분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해봐라, 어떤 분들은 그대로 계셔라, 이런 얘기들이 쭉 많이 있습니다. 다 각자의 조언이고 의견입니다만 참고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는데, 어떤 것도 이 글쓴님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본인이 1부터 10까지 만들어가는 게 자영업이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일에 또 안착을 해서 해나가고 있다. 그리고 쉽고 어려움은 중개업이나 다른 자영업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 다만 중개업이 조금 더 영업이나 사람 부딪힘이나 마케팅이나 이런 것에 조금 더 적극적이어야만 롱런할 수 있다. 이 업이 그렇다라는 거 감안하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6회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하고요. 개업이나 소속 공인중개사로의 취업을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 줄로 압니다. 우리 딸도 어학연수 갔다 와서 사무소를 하나 차려줄 거예요. 한번 뛰어봐라. 열심히 잘하면 좋고 그 가운데 부딪히고 어려워지고 또 사람한테 스트레스 받는 일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자기 일을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적극 해보라고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건이 된다면, 그리고 내가 사람 부딪힘에 거리낌이 없고 마케팅도 좀 할 수 있겠고 적극적으로 일을 해나가는, 만들어 나가시는 분들이라면 적극적으로 바로 개업 공인중개사를 해보셔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소공 개공 얘기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개공을 먼저 해보시라 추천드리는 입장입니다. 사람 따라 다 다르긴 한데 좀 적극성을 가지고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그리고 부딪힘에 익숙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해보시라 말씀드립니다. 결론, 여러분들이 기회만 되면 여러분들이 발전시키고 나가고자 하는 그 사업을 위해 여러분들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남을 위해 에너지를 쏟는 것은 저는 그렇게 남는 게 많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중개업의 기로에 계신 분들에게 응원을 좀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